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FDA 대량 해고의 식품 안전이 비상입니다. 다음 분유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 강행에 경제 불안이 커지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견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베산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는 걱정 없다면서 트럼프 관세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트럼프의 비상권 남용에 공화당 상원의 원 랜드 폴이 반기를 들며 정당 내부에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 사회보장청 웹사이트 마비로 은퇴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 남부와 중서부에 홍수 경보가 확산되며 최소 18명이 사망하는 등 수재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NIH 면역치료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가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에서 홍역 사망자가 속출하자 백신 회의론자였던 케네디 보건장관이 입장을 바꾸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정주택 규제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거권 보호가 후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MLB 2루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율 상승으로 샌프란시스코에 7연승을 이끌며 메이저리그를 빛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정부 축소 정책 여파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분유 사태 이후 신설된 식품안전국 책임자도 사임했고 내부에선 다음 식품 위기는 시간 문제라는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가 최근 대규모 인력을 해고하면서 식품안전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고된 인력은 행정, 해외협력, 정책기획, 공급관리 등 식품검사와 관련된 핵심 부서로 전체 150명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해외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던 부서 전체가 해체됐고 분유 사태 이후 신설된 식품안전 책임자 역시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임했습니다. FDA 내부에선 다음 분유 사태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식품 검사 횟수도 줄어들 예정이며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공공의 식탁과 직결된 생명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 외에도 보건, 기상 등 다른 연방기관들도 타격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노웨이의 기상청도 현재 인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중서부 지역의 기상 관측소 중 4곳 중 1곳이 수석 기상학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리틀록 기상대는 70% 이상의 인력이 빠진 상태입니다. 기상풍선 발사도 11개 지역에서 중단되거나 축소돼 재난 조기경보 체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 예보 정확도는 떨어지고 예보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우 등 기상재해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 시스템이 오히려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식탁과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 기자였습니다. 네, 이아람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행정부는 주요 방송의 총출동에 방어에 나섰습니다. 재무장관, 백악관 고문, 농무장관까지 나서 수십 개국이 협상을 원한다면서 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코로나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고 JP모르간 등 주요 금융기관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트럼프의 무역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경제혁명 중이다. 우리는 승리한다라며 자신의 SNS에 Hang Tough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어제 NBC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4월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긍정적이라면서 경제는 여전히 전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증시 폭락에 대해서도 기록적 거래량 속에서 시장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당시와 같은 단기적 변동일 뿐이며 장기적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우린 이 조정의 과정을 이겨낼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최대한의 지렛대를 만들었고 협상은 그의 손에 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관세 정책과 국가 비상권 남용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당의 미래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철회를 위한 결의안에 민주당과 함께한 그는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지지자지만은 의회 권한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배신적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청 웹사이트가 최근 잦은 장애로 인해 은퇴자와 장애인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불안에 떨었으며 실제 장애 수당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수급자 상당수가 로그인조차 어려웠습니다. 문제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감축 정책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팀의 기술부 인력 50%를 감축해 미검증된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 시스템은 붕괴되고 수천만 명의 수급자들이 생계에 영향을 받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와 남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우 이후 심각한 홍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플로리다, 엘라바마, 루이지애나, 아칸서, 미시간 등지엔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켄터키 강수위는 47피트까지 상승해 일부 도시는 침수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소도시는 강 범람으로 전역이 물에 잠겼으며 최소 18명이 이번 폭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기온 상승과 멕시코만 수증기의 유입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은 NIH 과학자들이 암을 자가 면역 세포로 치료하는 데 가능성을 연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NIH 내부에선 수많은 연구자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 조치로 연구가 지연되고 치료가 중단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윤범 기자입니다. 네. NIH가 최근 발표한 면역세포 기반 맞춤형 치료법은 기존의 치료가 어려웠던 위장관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한 임상 시험에서 환자 4명 중 1명에게 종양 크기 감소 효과를 보였고 과학계는 만내의 놀라운 진전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NIH는 숙련된 연구진과 행정 인력의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고 이는 바로 임상 현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2명의 환자는 세포 치료 준비가 지연되며 치료가 미뤄졌고 연구 속도 역시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연구와 환자 치료가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도 있었죠? 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43세 말기 대장암 환자 나탈리 펠프스 씨는 NIH 임상시험에 큰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무려 48차례 항암 치료를 견디며 NIH로부터 참여 승인을 받았지만 정부 조치로 인해 환자의 대기 기간이 더 길어졌고 그녀의 불안도 깊어졌습니다. 펠프스 씨는 왜 암 환자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느냐며 연구가 필요할 때 연구를 늦추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과학은 멈추지 않지만 과학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정책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의 희망과 행정의 현실이 충돌하는 NIH 현장, 김윤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씨를 불법 추방한 뒤 귀국 조치를 거부한 데 대해서 의지가 없을 뿐 능력 부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가르시아 씨가 갱단과 무관하며
추방은 법적 근거조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 수용소에 감금 중이며 미국 정부는 추방 대가로 엘살바도르에 600만 달러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홍역 확산으로 세 번째 아동 사망자가 발생하자 백신 회의론자였던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장을 바꾸고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올해 홍역 환자 607명 중 97%가 백신 미접종자였고 전문가들은 케네디 장관의 과거 발언이 방역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MMR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라면서 텍사스 지역의 백신 공급을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거정책의 핵심 축인 공정주택법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삭감하면서 주거차별 문제가 사실상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이 수행해오던 주거권 보호 기능이 위축되며 법 집행 자체가 위태로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HUD가 지난 2월 공정주택단체 78곳의 지원금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데 이어 공정주택국 인력의 75% 이상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HUD 콜센터는 온라인 양식으로만 민원을 받고 있으며 전화선과 이메일 계정도 폐쇄되면서 도움을 요청할 창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은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 신고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며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법 집행을 포기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은 남아있지만 집행 수단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말이군요. 실제로 어떤 피해가 우려되나요? 애틀랜타의 한 공정주택단체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던 연방 보조금이 끊기면서는 4건의 차별조사 사건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알라바마, 뉴욕 등 지역 단체들도 인력 공백으로 새로운 사건 접수조차 중단하거나 사건 소멸시효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행정부는 단순히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해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택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적극적인 주거권 보장을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그 후폭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뒤흔든 시그널 게이트의 원인은 아이폰의 연락처 자동 업데이트 기능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멘 공습작전을 논의하던 백악관 보좌관이 언론인을 대화방에 실수로 초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아이폰이 문자에 포함된 번호를 자동 저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 해임까지 고려했으나 포렌식 조사 결과를 보고 분노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우가 시애틀전에서 7경기 연속 안타와 2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1회엔 시즌 6번째 2루타로 MLB 전체 2루타 1위에 올랐고 4회 좌전 안타로 팀 역전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타율은 3할 4푼 4리로 상승했고 시즌 득점도 10개로 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말 끝내기 안타로 5대4 승리를 거두며 7연승과 함께 지구 선두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캐피털스의 주장 알렉스 오베치킨이 NHL 역사상 최다 골 기록을 갈아주었습니다. 어제 오베치킨은 자신의 통산 895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웨인 그레이츠키의 894골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세컨드 피리어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왼쪽 원에서 날린 강슛이 골문을 흔들며 역사적인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뉴욕 아일랜드에 1대4로 졌지만 경기장은 함성으로 뒤덮였고 전설이 된 순간은 팬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면은 언제나 열심히 살게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